만약에 그때 혹시 그 이제 거부권 행사 논란이 벌어질 때 국힘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작년부터 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금년 말에까지 음, 명분을 축적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아가지고 내년 초에 음. 창당 선언을 한다. 네네. 그랬죠? 뭐 이미 그러니까 자, 정치 구단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윤핵관도 치고 검찰 출신으로 다 공천을 하면은 네. 내년 초에 영남이나 수도권 충청권의 중진 등 공천 학살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 아, 네.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은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고 제3당이 돼서 기호도 3번 받고 네. 국고보조도 받는다. 이것은 내가 해봐서 된다. 네. 그런데 자 이걸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래서 내가 홍익표 대표가 나보다 더 잘한다라고 한 거예요. 타이밍을 딱 맞추고 있어요. 자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글이 넘어가려면은 내년 1, 2월 달이에요. 어? 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미 국민의힘은 공천 학살이 시작돼서 신당은 창당됐고 네. 거부권 제2 요구하면은 200석이 넘어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다 죽는다. 총선에서 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와 김건희 50억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네. 하고 들고 일어나서 200석이 훨씬 넘는다니까요. 그걸로 가요. 교권수호라는 분이 양평고속도로 특검에 포함시키세요. 거기 특검법에 포함된다니까.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네. 양평고속도로 최 목사. 최금옥 사건. 네. 반드시 넣어라. 그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 분수령이 됩니다. 확실히.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신당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성공 여부는 또 국회 이번에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준연동형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와 준연동형제로 이대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해서 병립형으로 가느냐.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총을 하는데 민주당의 한 75, 6명까지는 위성정당 방지법과 함께 그걸 상정을 하고 그걸 통과시키고 준연동형제를 존립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야 제3당 그다음에 다수당이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돼가지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약속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현실을 너무 생각을 해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의총이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신당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병립형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그렇죠. 있고 네. 민주당도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절반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면은 비례대표를 설치한 목적이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즉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사표 네네. 적은 소그룹도
국회 의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터주자. 사표가 방지됐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결국 병립형은 양당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연동형은 네네. 또 해보면은 좋은데 네. 위성정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 법을 그러면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방지한다 하더라도 생기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으로 만들겠다 위성정당을 하고. 만들겠다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생각이 같아요. 의석 한석이 중요한데 연동형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의석수가 적어지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권력까지 지배한다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국민의힘은 비난도 안 먹고 욕도 안 먹어요. 자기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본래 그런 사람 본래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거나 하면은 몰매를 맞을 것이다. 민주당이. 그리고 연동형으로 가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은 몰매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민주당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의석 확보가 중요하고 명분 문제에서는 자, 의석 확보가 이기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됐든 병립형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가서 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어쩔까? 저는 그렇게 이 제가 정치 구단 박 실장님을 모시면서 항상 생각이 안 같으면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심사숙고한 고민 끝에 실장께서 내린 결론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꾸준히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대선 공약에서부터 계속 약속을 해왔어요. 시장님 항상 무신분립이라고 했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자, 뭐냐. 과거에 병립형이었을 때요. 정권을 넘겨줄 때도 의석수가 많았어도 넘겨줬어요. 자, 그럴 때 뭐냐. 정치에 대한 혐오가 생깁니다. 국민들이. 왜? 믿음이 깨져서, 신뢰가 깨져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약속해왔던 신뢰를 지킴으로써 우선 당장 이번 선거에서 몇 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대선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국회의원 몇 석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는다. 지지 않고요. 왜 그러냐 네네. 하면은 만약 병립형으로 갔을 때 네. 소위 정의당 등 시대 뭐 이런 당들 군소정당들이 뭉쳐서 연동형으로 갔을 때. 병립형이죠. 네네네. 그래서 병립형은 안 되니까 그래. 그렇게 갔을 때 민주당 지역에다 다 진보 세력들이 군소정당들이 뭉쳐가지고 후보를 내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떨어져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네. 보수가 네. 사상 최초로 분열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음. 이준석 신당이 음. 공천을 하고 네. 우리 진보 세력이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연동형으로 가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네. 이 이부영, 네네. 원로들. 한세용, 김상근, 박성모 이런 분들이 민주당한테 똑바로 해라. 그다음에 하는 압력이에요. 민주당의 이탄희를 비롯한 75명. 그 여기는 비명, 친명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신뢰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요. 네. 여기서 또 좀 쉬어갑시다. 어떻게? 제가 많은 분들이 해남한도 진도에서 저를 만나면은 저는 오늘 저녁에 내려가거든요. 네. 그럼 3일을 두더지 생활을 하는데 의외로 네.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네. 박지원이 답하다를 안 봐요? 애청한다. 아, 그럼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네. 일주간 일어났던 우리나라 정치 상황, 국제 해주죠. 상황을 완전히 정리를 해주더라.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박지원보다 성경환이가 훨씬 잘하더라.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환 앵커가 내년에 해남한도 진도로 절대 출마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공개. 자. 에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